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23강 시간으로서 221번부터 23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2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21. 건축법상의 도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은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2번. 실제로 개설되지 아니한 계획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계획되어 있으면 다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X. 3. 시장 군수는 구청장의 건축 허가와 관련해 도로를 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건축법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맞습니다. 5. 건축법상의 도로 중 통과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4m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2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21번. 건축법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구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은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임. 저희 이 공개 공지를 두는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도시화의 기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의 암기비법 공개공지를 일반의 준상위가 준공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아닌 걸 고르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해당할 사항이 없습니다.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 일반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해야 됩니다. 3. 준주거지역 역시 설치해야 되고요. 4. 준공업지역도 설치해야 됩니다. 5. 중심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설치해야 하는 용도지역이므로 중심상업지역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것을 고르니까 22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23번. 공개 공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바닥 면적이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은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2.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도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공개 공지 공간에는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15%가 아니라 10%죠.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22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24번. 건축법령상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1. 층수가 5층인 건축물 맞고요. 2. 처마 높이가 12m인 건축물 맞습니다. 3. 높이가 15m인 건축물 맞고요. 5.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인 건축물 맞습니다.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8m인 건축물 8m가 아니라 10m입니다. 10m.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22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25번. 건축법령상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이거는 해당되죠. 2. 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맞습니다. 3. 높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10m가 아니죠. 13m 이상인 건축물은 제출해야 되고, 이거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건 X로 표시하겠습니다. 4.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자, 이거는 제출하여야 하고요.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박과 내력박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m 이상인 건축물.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 오고 X인 거 아닌 걸 고르니까 22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26번. 다음 중 건축물의 설계자가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은. 자,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건축물이 고난이도란 얘기입니다. 226번. 1번 3층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이 아니라 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X고. 2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인 건축물. 자,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것은 10m가 아니라 30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높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4.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역시 처마 높이에 대한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을 받는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건축물은 226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번. 다음 중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은 딱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이 거의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높이 31m를 초과합니다. 이상이 아니라 31m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31m 초과하면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따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딨죠?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그래서 22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번. 건축법령상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설계 기준에 따라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맞고요. 2번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는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시 불 끄는 것,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X. 4번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기본적으로 한 대 설치하고 1,500제곱미터를 넘는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씩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자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2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9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물과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함이 원칙이다. 예, 원칙은 과반 이상 들어가는 걸 적용을 합니다. 2번 건축물이 미간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건지구 안에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자, 건축물이 있는데 반은 방화지구, 나머지 반은 방화지구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한다. 그렇죠.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4. 3의 경우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즉 건축물이 있으면 한쪽은 방화지구, 한쪽은 방화지구가 아닌데 그 사이 구획되는 부분을 방화벽으로 딱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대지와 건축물에도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하죠. 왜? 방화벽으로 막았으니까 그 밖의 지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X. 5번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 과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22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반자 높이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물론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데 이때는 반자 높이가 아니라 층고죠. 층의 높이. 반자 높이는 요 방이 있다면 방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근데 층고는 뭐냐면 방의 바닥 윗면부터 그 위층, 이렇게 각 층을 구획하는 바닥면이 있으면 바닥면 윗면부터 바닥면 윗면까지 사이입니다. 이렇게 좀 더 높죠. 반자 높이보다 층고가 요만큼 더 높습니다. 그 바닥 높이만큼. 그래서 1번은 X. 자, 2번. 건축 면적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그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이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주차로 쓰는 거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맞고요. 4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요. 5번.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보니까 23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법 문제풀이 23강의 시간이었고 221번부터 230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